지금 2030, 3040의 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준신축만 돼도 그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안에 깨끗하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 사는데, 요새 2030 세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커뮤니티도 나와줘야 되고,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돌아다닐 때 이제 호텔급, 라운지급의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요가 딱 갈려요. 구축 아파트의 슬럼화가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지금 시기가 부동산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갈 때 이제 초기 상승기, 후기 상승기, 그리고 초기 하락기, 후기 하락기 이렇게 4개로 나눠요. 그래서 이 4개로 나눌 때 각 기간마다 떠오르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상승기 때 이제 신축이랑 분양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준신축, 구축, 그 다음에 재건축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상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이 뜰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빠져서 가격이 좀 저렴하고 저평가되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완화 정책, 규제 완화 정책, 활성화 정책을 계속 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프리미엄 빠질만 하면 바람을 불어주고, 빠질만 하면 바람을 불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메리트 있는 가격만큼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이 사업,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오르고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전에는 남의 돈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시기상 맞물리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얼죽신이냐 재건축 재개발이냐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시장의 트렌드상 신축이 올라가는 시즌은 맞는데, 문제는 신축 프리미엄이 또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왜냐면 신축이 있고 준신축이 있고 구축이 있고 하면 이 아파트마다 일정한 가격에, 매매 평당가 가격에 갭을 두고 이렇게 같이 견인해서 가는데, 신축만 이렇게 더 벌어져서 갭이 벌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축의 프리미엄이 되겠다. 그러니까 원래 분양권에만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신축 아파트 자체에 이렇게 프리미엄 형식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조금 많이 비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축을 보기엔 좀 그렇고, 근데 내가 실거주로 나는 좀 단기간에 가격이 좀 계속 오르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은 그래도 신축을 보시는 게 낫고, 지금 2030, 3040의 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준신축만 돼도 그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안에 깨끗하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 사는데, 요새 2030 세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커뮤니티도 나와줘야 되고,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돌아다닐 때 이제 호텔급, 라운지급의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요가 딱 갈려요. 그래서 내가 좀 나이가 있으시고 저렴하게 나는 좀 재건축 재개발해서 몬테크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쪽을 보셔도 되는데, 시장은 10년 후 정도까지 길게 기다리셔야지 그러니까 재건축이 붐을 일으키는 시기가 와요. 그 시기가 2019년에서 2020년 요 때가 후기 상승기의 막바지. 그러니까 신축도 너무 올랐어, 준식주도 너무 올랐어, 구축도 너무 올랐어. 그러니까 다음에 신축이 될 재건축 재개발이 오르는 시기가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는 신축이 오를 때 같이 가격이 견인돼서 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주변의 인프라도 같이 좋아지고, 끊임없이 재건축 재개발에 이제 완화 정책을 보면 또 바람을 불 거기 때문에, 사실 신축 트렌드지만 재건축 재개발도 그렇게 끊임없이 바람이 불면 가격이 갈 수 있으니까, 물론 신축만큼 쫙 오르는 감은 떨어질 수가 있지만 그것도 괜찮아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고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다주택, 1주택, 무주택자들이 각각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나요? 사실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뭘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규제가 그 어떤 것도 다주택자에 대한 그 손발을 묶어놨었던 규제들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워낙에 2023년, 24년도에 그렇게 주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거의 조용히 계셨고, 사실 최근에 갭 투자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건 실수요 안에서 그런 식으로 지방에서 서울을 구매하거나 아직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 거주까지는 불가능한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산 사람들이 갭 투자의 형태로 보여져서 투자자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분들은 무주택자였던 사람들이 1주택자로 되는,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로 어느 정도는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는 어차피 투자자들은 지금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지금 서울 와서는 크게 메리트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자 목적으로 다주택자가 움직이기는 어려운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건 맞고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를 많이 고민하실 텐데 사실 23년, 24년에 갈아타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대부분이 거의 갈아타기 수요가 대부분이었고 일부가 이런 식으로 못 사니까 이제 갭투자 형식으로 취득한 이제 실수요자분들이신데 지금 갈아타기 하기에는 대출이 너무 옥죄어져 있고 불안한 상황에서 그리고 원래도 대출을 받을 때 연말이 되면 그 한 해에 대출해 주려고 하는 그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그걸 다 소진하고 나면 대출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10월, 11월, 12월은 정말 빠르게 대출을 알아봐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시즌이 왔기 때문에 지금 대출 규제가 안 들어왔어도 워낙에 하반기에 돼서는 대출 실행이 쉽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갈아타기 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에서 내려오지도 않았고 대출도 어떻게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갈아타기에는 조금 힘든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거래량이 좀 늘었지만 그리고 소강 상태가 됐지만 거래량이 솔직히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6, 7월에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는 8천 건이 넘고 거의 다 집계가 되면 이제 10,000건까지 갈 거다라고 하는데 8월 달에 이제 7월 중순부터 제가 소강 상태가 됐다라고 했는데 8월은 지금 7월 거래량의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000건이 넘었는데 지금 1,700, 2,700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8월 원래 6월 달에 막 과열됐을 때 7월 집계가 되기 전에는 6월 달이 7,000건 정도 집계가 됐을 때 7월 달 집계는 한 4,000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을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7월 달 집계를 막 하고 이제 8월 달 집계를 시작했을 때는 7월 달이 거의 8,000건 정도 집계가 된 상황에서 8월 달 중순 때는 790건 정도였어요. 거래량이. 거의 10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8월 말쯤 되니까 17,000건 정도 됐었고 9월 초 되니까 8월 20일 대출 규제 정책 발표하니까 막차를 타겠다라는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27,000건까지 올라왔어요. 마지막 주에 정말 발빠르게 많은 분들이 정말 바쁘게 움직였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건 정도 되는 거에 비하면 지금 2분의 1 수준이 안 되는 수준의 거래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다 집계가 끝냈을지라도 7월만큼 거래량이 나올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강 상태로 들어간 건 맞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줄었다. 근데 문제는 현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 매도자가 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올라갔었으니까 기다리면 되고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만족스러우니까 굳이 급하게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 정도에서도 메리트 있지 않고 거래량도 많이 소강 상태가 들면서 굳이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가 없고 게다가 대출 규제도 있어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지금 갈아타기를 하는 거는 조금 좋지 않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무주택자는 상황이 되면 사시는 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과열돼서 비싸게 된 애들을 보는 거는 사실 1, 20만 원도 아깝고 1, 2천만 원도 아까운 이 상황에서 지금 사시라고 하긴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자산 상황에 맞는 후보 지역과 단지를 몇 개 고른 다음에 모니터링 하셔서 이 가격이면 난 이 단지가 가치가 충분히 이 정도의 가격의 가치는 갖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그 가격대를 선정한 다음에 그 가격대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니터링 하신 다음에 진입을 하시면 좋아요. 특히나 근데 서울은 과열됐지만 사실 경기도랑 인천은 아직도 움직이지 않은 지역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사실 지금 서울에가 너무 과열돼서 일부 사람들이 이제 경기도로 넘어오고 경기도의 거래량이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나 인천 모시는 분들은 지금 움직여서 모니터링 하셔서 반등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베스트한 방법은 그런 식으로 본인의 진입할 수 있는 관심 지역이랑 관심 단지를 정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매물이 쌓여있던 게 없어지고 가격이 더 떨어지려고 하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에 마지막 그때는 올라타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핀셋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딱 거기 조건에 맞는 지역과 단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고 있는 단지를 보고 있다가 움직이셔야지 전문가 말대로 지금 과열됐다, 지금 떨어진다 이 말만 듣고 내 단지를 적용하면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조사하고 준비하셔서 가는 게 가장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